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건강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매일 밤 잠을 자다 깨어나서 겪을 수 있는 고통, 바로 야간 다리 경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잠들기 직전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깜짝 놀란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 고통은 상상도 못할 만큼 괴롭고 때로는 해결 방법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그 고통을 단 3초 만에 완화할 수 있는 비밀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 방법은 여러분의 밤을 더 이상 고통 없이 보내게 해줄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제가 45년간 응급실에서 수많은 환자를 치료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진실과 효과적인 해결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으로 고통을 해결하고 건강한 다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다가 다리에 쥐가 확 올라와서 죽을 뻔했습니다. 나이 탓이라 생각하고 그냥 넘겼죠. 이게 단순한 쥐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 수도 있어요. 저는 45년 경력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박재현입니다. 응급실에서 목숨이 오가는 순간들을 항상 마주해왔죠. 다리에 쥐가 나서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들 중 치명적인 상황으로 이어진 사례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단 3초 만에 이 고통을 멈추는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한 포인트만 제대로 누르면 그 참을 수 없던 고통이 즉시 사라집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게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닌 심각한 질환의 경고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리 쥐는 의학적으로 야간 다리 경련이라고 부릅니다. 다리 경련은 우리 몸의 근육이 갑자기 수축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특히 밤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종아리나 발가락, 허벅지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것이 바로 야간 다리 경련입니다. 응급실에서 자주 보는 증상들을 말씀드리면 갑작스러운 심한 통증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근육이 돌덩이처럼 딱딱해진다고 표현하시죠. 그리고 근육의 경직입니다. 경련이 일어난 부위를 만져보면 마치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수초에서 수분간 지속되며 대부분 1분 내에 저절로 풀리지만 때로는 10분 이상 지속되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야간 다리 경련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난주에도 70대 여성분이 새벽 3시에 다리 경련으로 응급실에 오셨는데 알고 보니 심각한 혈액순환 장애의 신호였습니다. 야간 다리 경련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리 경련을 일시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지나칠 수 있지만 이는 신체에서 발생하는 더 큰 건강 문제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액순환 장애나 신경질환 또는 심장질환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리 경련이 주로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혈액이 원활하게 다리로 공급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고혈압, 당뇨병, 말초 혈관 질환 등의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질환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거나 혈관을 좁히는 영향을 미쳐 다리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리 경련이 반복되거나 점점 더 심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야간에 다리 쥐가 자주 발생하는 경우 이는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만약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거나 통증의 강도가 점점 더 세진다면 이는 심각한 기저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액순환 장애나 신경질환이 점차적으로 다리로 가는 혈류를 제한하여 이러한 경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치료를 미루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전문적인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응급실에서 일하는 동안 다리 경련으로 인한 응급 상황을 자주 접했습니다. 그 중에는 경련이 혈액순환 장애와 관련이 있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70대의 여성 환자가 새벽 3시에 다리 경련으로 응급실에 실려왔고 진단 결과 심각한 혈액순환 장애가 발견되어 응급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리 경련이 단순한 근육의 피로로 인한 현상이 아니라
심각한 질환의 초기 증상일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리 경련을 가볍게 넘기지 말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점차적으로 더 심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여 조기에 문제를 파악하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야간 다리 경련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원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근육의 과사용입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거나 갑자기 많이 걸었던 사람들에서 자주 나타나는 원인입니다. 근육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그 근육은 회복하는 과정에서 경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 후나 장시간 서 있거나 걷는 일을 하게 되면 그 피로가 축적되어 밤에 근육이 갑자기 수축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사용된 근육은 잠자는 동안 충분히 이완되지 않아 경련을 일으키게 됩니다. 두 번째 원인은 잘못된 수면 자세입니다. 특히 무릎을 구부리고 자거나 발을 아래로 향하게 해서 자는 습관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자세는 종아리 근육을 단축시켜 경련을 유발합니다. 예를 들어 발끝이 아래로 향하게 되면 종아리 근육이 불안정하게 긴장하게 되어 경련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베개를 다리 사이에 끼고 자거나 발끝을 아래로 눌러서 자는 습관이 있는데 이 또한 다리 경련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수분 및 전해질 부족입니다. 이 원인은 특히 중요합니다. 특히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등이 부족하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거나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체내에 전해질 불균형이 생겨 근육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게 됩니다. 이때 근육 경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이 결핍되면 근육이 불규칙하게 수축하거나 이완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인은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감소하고 신경 전달 기능도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야간 다리 경련의 빈도가 현저히 증가하는데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이러한 경련도 적절한 관리와 예방을 통해 충분히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신경의 민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경련을 예방하려면 근육을 꾸준히 강화하고 신경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원인은 약물 부작용입니다. 이뇨제나 고혈압 약, 콜레스테롤 약 등을 복용하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발생하는 원인입니다. 예를 들어 이뇨제는 체내 칼륨을 배출시키는 효과가 있어 칼륨 부족으로 인한 경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고혈압 약은 근육 수축에 영향을 미쳐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와 상담하여 부작용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원인은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당뇨병, 말초 혈관 질환, 신부 정맥 혈전증 등이 있으면 다리로 가는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경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않으면 근육이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 경련이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65세 남성 환자가 야간 다리 경련으로 응급실에 왔고 검사 결과 심각한 혈관 폐색이 발견되어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혈액순환 장애는 치료가 지연되면 더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원인들이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야간 다리 경련은 적절한 응급처치와 예방책을 통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경련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처치를 받고 경련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실천하면 더 이상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건강한 다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응급처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제가 오늘 소개할 3초 마법 지압법은 정말 효과가 뛰어나니까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리에 쥐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통증의 지속 시간과 강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응급실에서 수많은 다리 경련 환자를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45년간 검증된 4단계 응급처치법을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순서대로 하는 것이 핵심이니 꼭 끝까지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 단계는 발끝 당기기입니다. 경련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는 것입니다.
무릎을 곧게 펴고 발끝을 최대한 몸 방향으로 당겨주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꾸준히 당기는 것입니다. 너무 급하게 당기면 근육이 더욱 긴장할 수 있으니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당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30초 정도 유지하면 근육이 이완되기 시작합니다. 만약 혼자서 하기 어려우시면 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벽에 발바닥을 대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특히 종아리 경련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발끝을 당기면서 근육이 서서히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스트레칭과 마사지입니다. 발끝 당기기로 급성 통증이 어느 정도 완화되면 이제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세요. 종아리 근육을 아래쪽부터 위쪽으로 천천히 주물러주고 발바닥도 함께 마사지해주세요. 특히 아킬레스건 부분을 집중적으로 마사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사지할 때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적당한 압력으로 대체로 5분에서 10분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근육이 서서히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3초 마법 지압법입니다. 이 방법만 제대로 알아도 다리 경련을 빠르게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3초 마법 지압법을 적용하려면 먼저 종아리 뒤쪽의 정중앙에서 가장 볼록한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손가락 2개 너비만큼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바로 3초열이 위치하는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곳을 엄지손가락으로 수직으로 깊숙하게 눌러주세요. 이때 중요한 점은 3초간 강하게 눌렀다가 1초 쉬었다가 다시 3초간 누르는 방식으로 총 5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압력은 아프지만 참을 수 있을 정도로 해주세요. 너무 약하게 누르면 효과가 없고 너무 세게 누르면 오히려 근육을 긴장시킬 수 있으니 적당한 압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르게 지압하면 경련 부위에서 시원한 느낌이 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온찜질입니다. 마지막으로 온찜질을 해주세요. 따뜻한 수건이나 핫팩을 경련이 일어난 부위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올려두세요. 온찜질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핫팩이 없다면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화상을 입지 않도록 온도를 조절해주세요. 온찜질은 근육을 풀어주는 데 매우 효과적이지만 너무 뜨겁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4단계를 순서대로 하시면 대부분의 야간 다리 경련은 10분 내에 빠르게 완화될 것입니다. 이 방법은 응급 상황에서 매우 유용하며 급하게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제 야간 다리 경련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올바른 수면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다리를 곧게 펴고 자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을 구부리거나 발끝을 아래로 향하게 하는 자세는 근육을 긴장시켜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베개를 다리 사이에 두거나 발끝을 눌러서 자는 습관은 피해야 합니다. 대신 다리를 자연스럽게 펴고 잠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잠자기 전에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한 종아리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을 이완시키면 경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벽에 손을 대고 한쪽 다리를 뒤로 뻗어 발꿈치를 바닥에 붙인 채로 30초간 유지하세요. 양쪽 다리로 번갈아가며 3회씩 반복합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수분과 전해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마시고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견과류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철이나 운동 후에는 물을 더 많이 마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연과 금주를 실천하고 과도한 카페인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습관을 통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근육의 긴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방법을 실천하면 야간 다리 경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야간 다리 경련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올바른 수면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잠자는 동안 다리가 자연스럽게 펴져 있도록 하고 무릎을 구부리거나 발끝을 아래로 향하게 자는 습관은 피해야 합니다. 발끝이 아래로 향하면 종아리 근육이 단축되어 경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불이 너무 무겁거나 발끝을 누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베개를 무릎 아래에 두어 다리를 약간 올려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취침 전 스트레칭을 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다리 근육을 키면 경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벽에 손을 대고 한쪽 다리를 뒤로 뻗어 발꿈치를 바닥에 붙이고 30초 동안 유지하는 동작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근육이 충분히 이완되고 경련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전해질 보충입니다.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마시고 특히 여름철에는 더 많은 물을 마셔야 합니다. 또한 칼륨, 마그네슘,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나나, 시금치, 고구마와 같은 음식은 특히 좋습니다. 네 번째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금연과 금주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과도한 카페인 섭취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카페인은 근육을 긴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후에는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네 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야간 다리 경련의 빈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야간 다리 경련이 반복되거나 점점 더 심해지면 이는 심각한 건강 문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말초, 혈관 질환 등 기존의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경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이 있는 경우 다리로 가는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근육이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 경련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러한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경련이 자주 발생한다면 병원을 방문하여 혈액순환 상태를 점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근육량이 감소하고 신경 전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련의 빈도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부터는 야간 다리 경련의 빈도가 현저히 증가하며 이는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관리와 예방으로 이러한 경련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련이 자주 발생하거나 통증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면 이는 신경계 문제나 혈액순환 문제 등 더 심각한 상태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다리 경련과 함께 다른 증상이 동반된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리가 저리거나 무겁게 느껴지거나 경련 부위가 붓거나 열이 나는 경우 이는 혈전증이나 심각한 혈관 질환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간 다리 경련 대부분은 집에서 관리할 수 있지만 때때로 이는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경고 신호는 경련이 점점점 더 심해지고 낮에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가끔씩 발생하던 경련이 점차 심해지고 하루 종일 여러 번 발생한다면 혈관 질환의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걸을 때나 계단을 오를 때 경련이 발생한다면 혈액순환 장애나 혈관 폐색이 있을 수 있으므로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또한 다리가 마비되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이 동반되면 더욱 신속하게 의료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경고 신호는 약물 복용 후 경련이 심해지고 다른 부작용이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특히 이뇨제, 스타틴계 약물, 고혈압약, 콜레스테롤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약물이 경련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약물을 새로 복용하기 시작한 후에 다리 경련이 심해졌다면 약물 부작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약물을 중단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경고 신호는 다리에 심한 붓기와 열감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다리 경련과 함께 한쪽 다리가 갑자기 붓고 열감이 느껴지면 심부정맥 혈전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혈전이 폐로 이동하면 폐색전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장시간 앉아 있었거나 수술을 받은 후 혹은 장거리 여행 후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응급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네 번째 경고 신호는 경련 부위가 멍이 들거나 통증이 며칠 동안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다리 경련은 몇 분 내에 완전히 회복되지만 경련 부위가 멍이 들고 통증이 며칠 동안 지속된다면 근육 손상이나 혈종 형성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방치하면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즉시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리 경련과 함께 다리 마비나 감각 둔화가 동반된다면 신경계 문제를 의심해야 합니다.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등이 원인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과 함께 언어장애나 안면마비, 심한 두통이 동반된다면 즉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위험 신호들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하지 말고 응급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리 경련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점은 꾸준한 실천입니다. 대부분의 야간 다리 경련은 앞서 설명한 예방 방법들과 응급처치법을 잘 따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소개한 3초 마법 지압법을 기억하고 이를 실천하면 급성 통증을 빠르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 3초 지압법은 경련을 빠르게 완화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며 이를 하루 2번에서 3번씩 꾸준히 해주면 다리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예방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전해질 보충, 적절한 스트레칭과 운동, 올바른 수면 자세 등을 일상에 자연스럽게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습관들을 유지하면 다리 경련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야간 다리 경련의 빈도를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예방 조치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감소하고 신경 전달이 느려져 다리 경련이 자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절한 관리와 예방으로 이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리 경련이 반복되거나 점점 더 심해지는 경우 또는 다른 증상들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다리 경련은 큰 문제 없이 관리할 수 있지만 만약 심각한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 조기에 치료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한 다리와 편안한 밤을 위해 꾸준한 관리와 예방이 필수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건강한 노년을 위한 유익한 정보는 계속해서 제공될 예정이니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함께하는 노년 건강에서 더 많은 정보를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